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죠. 그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5가지 조언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림을 오히려 재미있게 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시작하는 초보자 그리고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는 여러분 계시죠? 지금 그림이 늘지 않는다고 그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림 실력은 사실 천천히 늘어요. 결국은 늘어요. 그림 실력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들만 그림 그려요? 아니죠. 재능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림이 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낙서 같은 그림 그리기를 해보세요.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들인 시간만큼 이 효능감을 못 느끼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들인 시간만큼 족족 그게 뭔가 좀 돌아와야 돼. 회수가 되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는 빨리 실력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왜? 우린 이 손 근육 있잖아요. 이 손의 근육은 그림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시간을 안 줘요? 눈은 또 어때요? 눈은 평소에 그림 그리려고 관찰도 안 해봤어요. 맨날 다른 것만 보다가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샥 하고 눈이 떠지나요? 그러니까 그림은 시간으로 그립니다. 쓰여진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공들여 들인 그 시간만큼 반드시 실력이 올라옵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실력이 올라옵니다. 재미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건 똑같이 그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똑같이 그리려고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똑같지 않으면 틀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그림이래요. 어쩔. 세상에 틀린 그림은 없습니다. 다른 그림만 있죠. 그냥 네 그림이 있고 내 그림이 있고 저 사람의 그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림의 장르, 그 사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임프레셔니즘, 인상주의 이런 것처럼 이 사조 중에 내그림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셀피즘이라고 하죠. 그럴듯하죠. 제가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어때요? 제 채널의 이름이 이기주의 스케치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림은 이기적으로 그리세요. 내 그림이 최고거든요. 암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는 그걸 어디다 쓸 건지 모르겠어. 이건 그냥 그 긴 열전 이런 거야. 너무했나? 이 사진을 찍으면 쉽잖아요. 오히려 내 그림을 그리세요. 내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면 됩니다. 이게 셀피즘입니다. 내 그림주의. 우리가 새로운 장르를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네? 결국 재미가 없다고요? 재능을 탓해요. 그래서 그림에 재미를 주는 방법이 낙서처럼 그림 그리라는 겁니다. 낙서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서는 실수해도 그 위에 그냥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 그냥 덧선을 그어서 좀 지저분해도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그냥 내 만족으로 쓱쓱 그리게 되는 것이 낙서입니다. 하얀 도화지에 첫 선조차 못 그렸던 우리 아시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우리에게 낙서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생각이 많으면 용기는 사라지게 되는데 낙서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편한 게 없어요. 확 긋습니다. 선을요. 낙서 같은 그림은 이렇게 그리세요. 먼저 그림 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정도의 일기처럼 그림을 그리겠다 마음먹어 보시는 겁니다. 그림과 함께 간단하게 내 하루의 기록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만 그리면 그림의 스킬에 집중이 돼요. 그 그림에 대한 글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써보면 그림의 스킬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져서 그림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내 그림으로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재미가 아주 뿜뿜 터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거나 그리라는 말입니다. 잘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싶은 것도 쉽게 못 골라요. 그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한참 고르는데 시간이 쓰니까 여기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나 카페에서 앉아 있다면 보이는 단순한 것들을 한번 그리는 겁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낙서하듯이 키득키득 그냥 재밌게 그려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잔을 그려놓고서 마치 소인국에 온 것처럼 내가 난장이가 된 거죠. 전라면처럼 나를 그 커피 안에 빠뜨려 보는 거죠.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아예 나의 낙서 노트를 만들어서 사용 한번 해보세요. 낙서 노트에 낙서 그림을 한가득 그려보시고 또 카페에서 냅킨이나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에 그냥 마구 한번 그려보세요. 아무거나.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을 낙서 노트에 또 같이 붙여놔 보세요. 나중에 그림으로 채워진 일상 기록 노트가 될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자신의 방법을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가 왜 그림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시작한 그림은 끝까지 완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완성을 하세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초보들은요, 그림을 중간에 멈추는 일이 많아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마음에 안 들었거나 뭐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그려서 완성된 그림이요, 의외로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막 그냥 도화지를 구겨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 무시하고 끝까지 그려봤더니 이거 참 괜찮은 그림이네?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은근 만족스러움을 한두 번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때부터 흐뭇해져서 마치 잘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잘 그리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그림을 끝까지 그리려면 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지우개를 좀 멀리 하세요. 지우개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악마입니다. 지우개야 미안해. 이게 조금만 틀려도 지우려고 하죠. 우리는 자꾸 지운다고 좋아져요? 아니죠. 종이만 너덜너덜해지고요, 시간은 한없이 잡아먹으니까 하나 그림 그리는데 막 1시간, 2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지우개가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 그러면 또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정하세요. 3번까지만 지우개를 쓰겠다. 3번 이상 넘는 건 나도 몰라. 그냥 진행. 저는 그때 그 미련의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봐요. 빨리 그냥 다음 선을 긋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 미련은 금방 사라져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다음 선이 신경 쓰이거든요. 다음 그릴 게 막 신경 쓰여서 그 실수가 생각나지가 않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간 그림에서 실수는 티도 안 난다니까요. 실수가 어디 있더라. 알죠? 우리가 그림을 끝까지 그리려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순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쉬운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그릴 수 있다니까요. 단순하고 쉬운 그림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없는 1소점 도로. 도로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보면 하나의 소실점만 생기는 거. 자동차는 어려우니까 그리지 마시고 건물도 몇 개 정도는 그려보세요. 이게 제가 초보 때 했던 그림이거든요. 이게 손맛이 있습니다. 효능감이 꽤 있어요. 한번 그리면 나 잘 그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1소점은 그 깊이 있는 그림의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려도 잘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이왕이면 단순한 건물을 그리세요. 평면적인 건물에 앞을 그려도 되고 2소점이 있는 건물까지는 그려보세요. 복잡하지 않는 걸로 평소에 한번 잘 모아뒀다가 이것저것 한번 간단하게 건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방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도 1소점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투시 원근법 쓰세요. 내 공간이 잘 그려지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네 번째, 카페에 앉아있다면 커피잔을 그려보세요. 타원 2개를 그리고 그 2개를 이어주면 컵이 됩니다.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면 꽤 그럴듯해지거든요. 여러분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부럽게 쳐다볼 겁니다. 요거 은근 기분 좋아져요. 다섯 번째, 출근길 퇴근길에 맨날 마주하는 옆집 근사한 나무가 있다면 한 그루 그려보세요. 이파리를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느낌만 내보시는 겁니다. 내 일상을 기록하는 재미는 덤이니까 더 그림 그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책상 위에 물건들을 그려보세요. 덩그러니 놓여있는 내 펜을 한번 그려보셔도 좋고요. 바쁘게 막 내가 펼치고 접었던 그 노트 있죠. 그 노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날의 일과가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몇 개 모이면 정말 자신이 생길 겁니다. 자,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보세요. 세 번째, 펜드로잉을 추천합니다. 채색을 빼고 형태와 라인 위주로 그려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펜드로잉이라고 하죠. 채색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무조건 쫄립니다. 이 채색 없이 라인으로 형태를 완성하는 것 자체도 그림이거든요. 제가 펜드로잉을 좋아해서 이런 그림을 주로 그리기도 합니다. 사실 채색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채색까지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애당초 이거 큰맘 먹고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펜드로잉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펜드로잉은 채색이 없어서 형태를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선으로 밝음과 어둠도 표현하고요. 입체감도 표현하고요. 이 재질들을 표현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추천하는 이유는 그림 실력을 늘리기에는 이런 선 위주의 형태 연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채색하는 것보다는 짧아서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완성된 작품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네 번째,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해서 잘 그린 그림을 똑같이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고 저도 이 방법으로 그림이 참 많이 늘었답니다. 저는요,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베껴 그렸습니다. 도둑질? 제 지인 중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 그림을 따라서 베껴 그렸습니다. 트레이싱 페이퍼라고요. 습자지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위에서 그대로 대고 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림체가 딱 그 사람 같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따라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그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연습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얻습니다. 내가 실력이 늘었나 안 늘었나 잘 모르는데 대고 그린 게 있으니까, 좋아했던 그림이 있으니까, 따라잡고 싶은 그림이 있었으니까 확실히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효능감이죠. 트레이싱 페이퍼를 대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잘 그린 사람의 그림을 프린트해서 그 위에 그대로 따라서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딱 요 세 가지를 얻어요. 잘 그린 사람의 구도 잡기, 형태, 선, 이렇게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요, 구도를 체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림에서 구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릴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그리는데 어쩜 잘 그리는 사람의 구도는 참 남달라 보이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같은 곳을 그렸는데, 그죠? 그림은 손기술보다는 눈기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채널에서 구도 잡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어요. 정말 꼭 보세요. 이 사람 그림이 내 취향에 맞다 싶으면 무조건 그림을 얻으세요. 그리고서 따라서 베껴 그리는 겁니다. 연습이니까 이거 사실은 뭐 도둑질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제 그림 다 가져가서 그리세요. 인스타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 그림을 자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림은 자주 그려야 해요. 그래야 늘어요. 자꾸 해야 손근육이 그림 그리는데 단련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엄청 강조해요. 사람들은 손에게 그려볼 기회도 시간도 안 줘놓고 자꾸 내 손을 똥손이라고 욕만 해요. 손은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 예를 많이 듭니다. 타고나는 젓가락질이 어디 있어요. 손등 맞아가면서 연습하니까 젓가락질이 잘 되는 거예요. 자주 그리려면 그릴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싶다고 그때마다 딱 그릴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생겼는데 뭘 그릴지 몰라서 헤매다가 이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꾸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괜찮은 장면이 있으면요, 언제 그릴지는 알 수 없어도 무조건 사진으로 찍어두는 습관을 갖는 거죠. 풍경을 찍어도 좋고 음식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눈을 자꾸 뒤적거리세요. 그림은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그릴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 도구가 없으면 참 난감하죠. 모처럼 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려보려고 했는데
웬걸 그림 도구가 없네. 안타까워라. 작은 스케치북 하나 하고 마음에 드는 펜 하나 무조건 가방에 들고 다니세요. 물감까지 가지고 다니는 건 좀 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저도 물감은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사실 채색까지 하려면 더 큰 마음을 먹어야 하거든요. 주변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은 아무 때나 불쑥 납니다. 그때 바로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고 가방 안에 그림 도구를 또 꺼내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미션을 제공하거나 챌린지를 진행하시는 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매일 그릴 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꽤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챌린지니까 이게 또 안 할 수 없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는 어떤 규율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양날의 칼이긴 해요. 챌린지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하지 않으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로 그려야 하는데 이 그림이 강박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재미를 찾으세요. 재미가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조언을 통해서 부쩍 그림 실력이 늘기를 엄청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